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4.3 보궐선거 판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정의당과 민주당이 단일화하면서 자유한국당이 다소간 어려워진 듯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극복해야 되겠죠. 참 야합도 이런 더러운 야합은 처음 봅니다. 참 이와 관련해서 이진공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참 어이가 없습니다. 참이란 말이 그냥 계속 나오네. 참 뭐 이런, 아니 여당 아닙니까? 예, 예, 그렇죠. 집권 여당이 어떻게 꼬마 정당, 지역구에선 딱 한 석분이 없는, 그것도 비리 정치인으로 자살한 노회찬 지역구 딱 한 석분이 없는 정당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양보를 합니까?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아주 그 집권당으로서 채통을 지키는 게 아니고 이러다가는 이제 뭐 사실 요즘 보니까 예, 문재인 정부 인기가 자꾸 떨어져요. 그다음에 아직도 이상하게 여론조사 결과는 아직도 40% 후반대에 와 있어요. 계속. 그런데 네네. 제가 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밖에 나가면 전부 원망투성인데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이런 요지경 속에 있습니까? 이런 조화 속에 있는지 저는 그것부터 이제 이해가 안 되는데 네네. 뭐 거기야 또 지지하는 층이 있겠죠. 있는데 네네. 그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아니 명색이 집권당이면 이 정말 당당하게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국정을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네. 단 한 석이라도 의석을 늘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아니 그 민주당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5석밖에 안 되는 그 예. 정의당에 한 석을 더 드리겠다. 뭐냐면 우리 편 계속 들어달라. 예? 이런 이제 의미 같은데 그렇게 의석 지지 지원 이걸 외소 정당한테 그걸 구걸 해야 될 정도로 민주당이 이 정도로 참 처량해졌는지, 예, 스스로가 처량한 것을 이미 느끼고 알고 있는지, 네, 그 점에서 저도 대한민국 유권자 한 사람으로서 예. 참 한심하고 뭐 안타깝고 그렇네요. 예. 예. 그렇다면 이번에 선거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궁금한데요. 일단 단일화를 하니까 정의당 후보는 40%, 예. 자유한국당은 지금 30% 이렇게 1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 예. 아무래도 이제, 왜냐면 노회찬 전 의원 지역구고, 예, 예. 그런 데다가 거기도 사실 뭐, 창원 이런 데는 보면 또 이제 이 공단 지역이고 이래서 그런지 노동자가 많고 이래서 예. 이제 노동자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노조가 이제 강력하면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 노동조합 활동이라는 것은 지도부 중심으로 예. 지도부가 또 견인해 가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그런 영향력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정의당이라든지 이런 당 쪽에 유리하지 않냐 이런 이제 분석이 가능하죠. 그런데 거기다가 민주당이 지금 그냥 자신 없으면 안 나가든지 왜? 정당에는 각 정당이 스스로 내거는 정당 정책에 따라서 지지하는 유권자가 다를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럼 자기들을 지지하는 유권자를 위해서는 그 유권자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도리입니다. 정당의 도리가 아니 나를 지지하고 나를 찍어주는 유권자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 정당이지 나는 당신들 상관없어. 이런 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네네. 더더구나 집권당이 우린 정의당 표 몰아주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 지지하지 말고 그럼 정의당 몰아주세요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강 정책은 다 포기하고 우리는 정의당의 정강 정책을 우리가 수용해서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이 말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석 하나 가지고 이 정의당을 사탕 주는 거죠. 사탕 줄 테니까 앞으로 계속 우리 편 들어주세요 이 말인데 네네. 정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해서 이 정치라는 것은 당당하게 해야 되고 국민들에게 당당하게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네. 이런 식으로 만약 사탕발림으로 지지를 받고 사탕발림으로 의회 정치를 이끌어가겠다. 이러면 민주대의 정치의 그 기본적인 원리 이걸 스스로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것은 안 그래도 요즘 민주대의 정치가 위기에 와 있다 이러는데 대의 정치 구조를 이렇게 뭡니까? 그거 가지고 서로 거래해가지고 그 구조를 만들겠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다. 단 한 석뿐이니까 뭐냐 그러지만 단 한 석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물론 정의당은 노회찬 전 의원이 이제 거기 있다가 있었던 당선됐던 지역구니까 지키고 싶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에 지키고 싶다는 마음 저도 이해 충분히 해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죠. 예, 자기들 지역구 지키겠다는데 민주당이 거기 왜 개딸이 낍니까? 그러니까요. 애초에 그러면 후보를 내지를 말든지. 아유, 전 더 답답한 게 바로 바른정당이에요. 예. 아니 어떻게 지금 보수 중도 가치를 내세운 정당이 말이죠. 자유한국당과 대결을 하면서 정의당을 당선시키기 위한 들러리를 쓰고 있습니까? 한 5% 정도의 표가 있습니다. 중도표를 가져간 것 같은데 손학규 대표는 지금 한다는 얘기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현주 의원이 좀 찌질한 거 아니냐. 여당이 이렇게 단일화했으면 당신도 좀 빠져라. 지금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냐. 이런 그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서 숙식하면서 5%뿐이 안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도움이 아닙니까? 정의당 도우미가 돼버렸어요. 손학규 대표가. 그러니까 과정이나 결과를 보면 결과적으로 도우미가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결과를 우리가 예측 못 합니까? 자기가 도우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건 지금 예측 중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는 일 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선거가 끝나면 나는 도우미로서 아마 그런 지적을 받고 비판을 받을 거라는 걸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손학규 대표도 이 큰 정치인으로서 예? 뭐랄까 자신의 이미지를 스스로 깎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늘 옛날부터 늘 이야기하는 거는 안타까워서 늘 하는 얘기가 이 보수는 네. 어떠냐 이제 이 정말 좀 나태하고 게으르고 무책임하고 오만하고 뭐 욕심 많고 이래서 보수가 안 된다고 제가 아주 옛날부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늘 안타까워하고 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요 이른바 진보 좌파들은 결집이라도 합니다.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같은 뭐 거래라도 하든지 뭘 하든지 해가지고 하나로 뭉치는데 위기의 시대에는 좀 서로가 결합하고 네. 이래가지고 공동 대응하는데 아니 이 보수 우파는 아니 내 몫은 내가 챙길 거야. 예. 왜 챙기겠습니까? 바른정당의 존재감을 그래도 버리지 못하겠다. 그다음에 손학규 내 대표로서 나의 존재감을 좀 과시해 보겠다. 뭐 이런 이제 의식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만약에 이제 이번 선거 뭐 이런 거 고쳐가지고 선거 제도를 고치고 하면 혹시라도 우리 당이 유리한 쪽으로 그런 뭐 민주당과 또 이렇게 협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굳이 민주당하고 등 돌릴 필요가 뭐 있겠냐 이런 건지 그런 식으로 흔히 하는 말로 정치적인 보험들기인지 아니 왜 이러는지 만약에 정말 자기들이 건전 보수든 혁신 보수든 어쨌든 보수를 표방하는 정당이라면 진보 좌파가 저런 식으로 비열하게 알았어 우리도 공동 대응하자. 예. 뭐 자유한국당하고 썩 마음에 들거나 뭐 같이 통합할 기분은 아직 아니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보수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도 결합하자, 단합하자 이런 의지를 좀 보여줄 수는 없는지 그 손학규 대표의 정치 노선이 뭔지 앞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뭔지 도대체 이제 더 모르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예. 민주당 도우미가 돼버렸고요. 게다가 이제 패스트트랙을 띄워서 이제 선거법을 갖고 이제 여당이 내년 정의당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겹불 쬐려고 그러니까. 예, 겹불 쬐려고 하는 것 같고 이걸 지금 이현주 의원이 굉장히 막고 있대요. 당에서. 몇몇 의원들과 함께 한 8명, 9명 정도 되는 의원들과 함께. 그러니까 이제 이현주 의원을 대변을 시켜서 공격하는 그 찌질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독일식 제도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독일식 제도로 고치겠다는데, 이제 그게 하면 독일에는 비례대표하고 지역구 대표가 5대5입니다. 반반이거든. 네.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근데 이 이른바 비례대표제의 선거 방식이라는 계산 방식이 옛날에 저희들 학교 다닐 때 배울 때도 한 300가지가 넘는다고 배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요번에는 하도 복잡하니까 예. 뭐라 했습니까? 국민들은 알 필요 없다고 알 필요 그랬잖아. 없다. 뭐 수학자가 필요하답니다. 예, 전문가가 필요하답니다. 근데 계산하기 우리가 위해서. 주는 표를 우리가 어떻게 계산돼가지고 어떻게 누구를 뽑을지 모르고 표를 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국민 유권자를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하는 수는 없죠. 그게는 민주정치 기본 원리에 대한 스스로가 무지하거나 아니면 교만하거나 오만 방자하거나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어쨌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른정당도 한 달이 걸쳐가지고 그러니까요. 곁불이라도 좀 셀 건데 만약 그런 생각을 한다면 손 대표 정말 전 다시 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그래도 그동안에는 지도적인 그런 정치인으로서 리더 한 사람으로서 생각을 해왔는데 기껏해가지고 그럼 뭐 어떻게다 그러다 보면 몇 석이 혹시 더 올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렇죠. 그런 정치를 그런 욕심 안 해가지고 되죠. 예. 적어도 정당의 대표라면 이 국가의 국정을 내가 이끌어 가겠다. 국가의 운명을 내가 한번 이끌어 가 보겠다. 이런 정도의 그런 패기도 있고 자부심도 있어야지. 그럼 몇 석 그거 얻으려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참 답답한 노릇이죠. 예. 유권자들이 심판을 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저는 뭐 5%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 민주당이 10% 앞서지만 거기서 한 5% 빼고 더 많게는 한 7% 이상 빼고 자유한국당 거기에 5%를 붙인다면은 지금 막상막하다. 그래서 지금 소수 정당인 바른정당이 조금 각성하시는 유권자들이 자유한국당을 찍고 또 요즘 뭐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자영업자들 진짜 힘들잖아요. 이런 분들까지 좀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게 되면 이길 가능성이 분명히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권자들이 지금 사실은 우리가 현실로 겪고 있잖아요. 네. 경기가 계속 지금 위축되어 있고, 네. 그다음에 뭐 특히 이제 영세 상공업자들은 지금 뭐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정부는 계속 여기에 대해서 뭐 달콤한 말로 뭐 소득 주도 성장하면 여러분 소득이 늘도록 해주겠다. 어떻게 늘도록 해줘요? 다 뺏어놓고.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국민들을 정말 이게 좀 말하자면 안 좋은 말로 하자면 속이는 이런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도 특히 그 창원 이쪽의 유권자들은 아마 깊이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다만 그걸 이제 표로서 좀 표현해 주셔야죠. 그렇습니다. 그 저는 아마 그렇게 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예. 예, 믿습니다. 예. 예. 교회 가서 우리 목사님 말 믿듯이 믿습니다. 예.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 분명히 여러분들 투표 꼭 하셔야 됩니다. 예. 질 거야. 10% 차이 나는데 나가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라 지금 박빙이라는 거, 아주 근소한 차이라는 거 나가면 됩니다. 예. 민주당과 야권 세력들은 지금 기가 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국 세력들이 나가서 투표하면 분명히 창원에서 큰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습니다. 예상하지 말고 그냥 내가 나가는 거예요. 투표. 맞아요. 나만 투표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분명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예. 함께 믿어야 그렇습니다. 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엔 아주 좋은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박빙입니다. 예. 여론조사 물론 일정 부분 우리 추세를 봤는데 저는 박빙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또 박빙일 겁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투표장에 무조건 나가면 이깁니다. 투표장에 나갑시다. 그게 승리하는 길이고 대한민국 살리는 길입니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 많이 올려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